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혹독한 겨울을 났던 서민들은 다가올 여름엔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폭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5.3%가 오릅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입니다. 4명이 사는 집에서 한 달에 전기를 332킬로와트시를 쓴다고 했을 때 66,590원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요금으로 계산하면 53,940원이니까 1년 만에 12,650원이 오르는 겁니다. 에어컨을 켜야 하는 여름이 다가오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앞으로 또 오른다고 하니까 더 부담되고. 진짜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워야지만이 틀지 못 틀지. 네, 못 틀죠. 정부는 요금 인상의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적자를 들며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도 취약부문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2만 6,500호가 유예 대상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산정할 때 강원 지역은 전기와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가중치가 큽니다. 다른 지역보다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도민들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도내 산업계에도 같은 폭으로 적용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서 그러니까 갔을 때 그러니까 납품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매출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강원도 가스 소매 가격은 얼마가 더 오를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가게를 걱정하는 서민들부터 산업계까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대 병원 분원을 삼척에 건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대병원, 강원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건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병원 삼척 분원 건립을 의논하기 위해 박상수 삼척시장과 김헌영 강원대 총장, 남우동 강원대 병원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원 영동 남부지역은 경북 북부와 함께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데 강원대와 병원은 지역과의 공생과 의료 서비스 확장, 의료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분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부 영동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분원 설립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삼척시 역시 주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 지역의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 시설과 인력을 갖춘 강원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병원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강원대 병원은 분원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고 삼척시는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부지 제공과 건립비 부담 등 재정적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강원대병원 분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3천억 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여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의료 인력 확보 등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삼척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에 이어 강원대병원 분원까지 건립되면 강원 남부권의 의료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는 쪽으로 원주시의 정책 방향이 기울고 있지만 보존을 원하는 쪽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를 보존하자는 쪽은 시 조례에 근거해 정책 토론을 청구했는데 원주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3월 7일 원주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극장 보존과 철거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토론회를 통해 수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원주시 조례에 따른 청구 기준인 200명보다 많은 250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에 개인정보조회 동의 여부까지 작성된 서명부를 제출했지만 원주시는 반려했습니다. 선거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 기준지, 즉 본적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은 법적으로 불가능했고 토론 청구인은 한 달 뒤 250명의 상세 주소를 보완해 재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원광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극장 철거 결정을 발표했고 청구인의 개최 요구 질의에는 토론 개최에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9년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용종순 전 시의원은 시정 정책 토론 청구에 있어 원주시는 시민들이 조건을 갖춰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고 시행할 의무만 있지 거부권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은 조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정 현안 또는 정책과 관련해서 주민이 요구할 때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담고 있어요. 원주시는 보름 뒤 재청구권에 대해 청구 여건인 선거권 있는 주민 200명이 안 돼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250명 중에 누구의 서명이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됐는지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재청구를 앞두고 서명한 250명에게 일일이 전화해 상세 주소 등을 직접 확인했다며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 토론회 개최 불가 회신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가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의문점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서명부에 적힌 250명의 정보를 전산으로 조회해보니 56명이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불일치 등으로 청구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50명 중 부적격 56명, 적격 194명, 청구 여건 200명에 단 6명이 모자랐던 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56명 중 몇 명에게 전화해 잘못된 정보를 확인하든 아니면 회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청구인이 조치했을 것을 그저 토론회는 안 된다는 결과만 통보한 겁니다. 시민들이 조례에 근거해 제출한 정책 토론 청구를 원주시가 적극 검토해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 청구인 측은 원주시의 주민번호와 본적 보완 요구가 적법한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에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에 따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 정책 토론 청구 조례의 본래 목적을 살리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워케이션 수요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강원도는 서울에서 워케이션 행사를 열고 기업들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산으로 출근하고 바다로 퇴근할 수 있는 곳. 차별화된 강점으로 강원도가 워케이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워케이션으로 강원도를 찾은 직장인은 2만 6천여 명. 워케이션의 최적지인 강원도가 서울 등 수도권 기업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워케이션 위크에서는 2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강원도가 갖춘 장단점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기초단체는 모두 6곳. 춘천과 양양도 자체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은 물론이고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제공합니다. 트레킹하고 뭐 힐링하고 하는 그런 그 산림 관련된 쪽도 많이 선호하세요. 전 시군에 걸쳐서 이 워케이션을 지금 확대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숙박업체, 소규모 공유공간 운영업체들도 사업에 참여합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대규모 행사보다는 온전한 휴식과 가벼운 야외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선구는 웰니스 프로그램, 속초는 요트 탑승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워케이션이 기업에는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침체된 지역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액티비티형 또 워케이션이어서 만족도가 일단 굉장히 높고 코로나19 이후 기업 조직 문화가 바뀌면서 확대되고 있는 워케이션 시장의 수요를 강원도가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공동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GTX B 열차가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 구간을 하루 92회 운행할 경우 경제성은 1.12, 재무성은 1.33 등 모두 1.0 이상으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TX B 노선은 인천대 입구에서 남양주 마석 구간으로 2024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에 GTX-B 춘천 연장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합니다.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지난 2021년 감축량 44,612톤보다 44% 늘어난 64,300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감축량 모니터링을 통해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교육을 실시해 감축 실적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2010년 10%를 시작으로 해마다 2%씩 30년째 50% 감축을 목표로 건축물과 차량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았고 특수교원, 일반교원과 현장 전문가, 학부모 등 4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 교원, 학부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수와 연구, 체험 프로그램, 시설 등을 기획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비장애 학생 장애 이해 체험 교육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 제2청사인 글로벌 지역본부 개청과 관련한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도의회는 5월 임시회 기간 동안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해 제2청사 규모와 인원을 살필 계획입니다. 또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 이달 24일까지 열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전쟁 전후 강릉, 삼척, 양양과 정선, 고성과 춘천 등에서 주민들이 국군과 경찰, 치안대 등에 연행된 뒤 집단 사망하거나 실종됐다며 유족들이 신청한 20건과 인민군과 좌익들에 의한 학살 사건 16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1960년대 제2복성호 선언 사건 등 납북 기환 어부 사건 3건도 조사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춘천과 원주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 희생 사건 2건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오는 18일 단독으로 신청사 부지 후보지를 시찰합니다. 후보지는 법원과 검찰이 신청사 공동 이전 부지로 검토했던 석사동 부지를 비롯해 동래면 학곡지구와 다원지구, 행정복합타운까지 모두 4곳입니다. 본격적인 시찰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시설기술 담당자가 대룡산 활공장에서 춘천 시내를 조망할 계획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원활한 사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신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8개 시군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들이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 갈등관리, 조직 활성화 전문가 특강을 제공합니다. 강원도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지난 2018년부터 1,273억 원을 투입해 6,3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호 국회의원이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운영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춘천시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해 1973년에 창설됐습니다. 춘천시가 내일부터 마을버스 일부 노선을 부분 조정합니다. 부분 조정 대상 노선은 신북면과 동면, 동산면과 신동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등 7개 면지역 12개 노선입니다. 지난 3월 22일 마을버스 전면 개편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조치로 학생 등하교 시간이 조정되고 교통오지 경유지도 추가됐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송되는 수도요금 스마트 고지 신청률이 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수도요금 스마트 고지 신청 건수는 수도전 4만 6천여 개 가운데 3천여 개로 전체의 6.7%입니다. 춘천시는 스마트 고지를 이용하면 수도요금을 150원 할인받을 수 있고 종이 고지서 제작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스마트 고지 신청률을 올해 말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릉 산불 피해 복구비를 341억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강릉시가 이달 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후속 대책을 서둘러 시행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85억 원가량으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탄 소유주는 지난해 경북 강원 산불 당시 3,800만 원보다 많은 4천만 원, 세입자는 가구당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농업, 축산업 시설과 산림 작물 등의 피해 복구비로 4억 7천만 원, 소상공인은 재해 구호 기금 등 7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업종의 오징어 금어기가 끝나 이달부터 오징어 조업이 재개됐지만 어획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주 동안 오징어 어획량은 6톤, 올해 현재까지 누적 오징어 어획량은 320톤으로 지난해 77%, 3년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연안 수온 상승으로 온대성 어류인 방어 어획량은 이달 초부터 2배가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림대 창업동아리 트러스트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용 보드게임 50세트를 강원도교육청에 기증했습니다. 한림대 링크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트러스트가 직접 제작한 교육용 보드게임 바닷속 말소리 탐험은 친숙한 그림을 활용해 다양한 한국어 말소리를 발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발음 연습용 보드게임입니다. 도교육청은 기증받은 보드게임을 17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 9개 학교에 배부해 수업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6월부터 군청 주차장 일부를 유료화합니다. 횡성군은 평소 군청 주차장이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민원 인용 주차장 243면 가운데 허가 민원과 앞 주차장 76면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